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유럽 축구 휴식기 이후 주말에 펼쳐질 리그 경기를 위해서 빅식스 팀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팀 아스날인데요, 현재 리그에서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5경기를 살펴보면 아스날은 맨시티와의 한 번의 무승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와의 경기가 임팩트가 매우 컸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5경기에서는 까다로운 경기와 그렇지 않은 경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본머스, 샤흐타르, 리버풀, 프레스턴, 그리고 뉴캐슬을 만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는 뭐니뭐니 해도 리버풀과의 경기겠죠. 앞으로 펼쳐질 5경기에서 가장 힘을 줘야 할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스날의 첫 번째 좋았던 점은 초반 프리미어리그 5연전에서 무패를 거뒀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일정표에서 아탈란타전을 제외하면 모두 프리미어리그 경기인데요, 울브즈도 지금에야 리그 꼴등이지만 시즌 첫 경기 시점에서는 이 정도의 약팀은 아니었어요. 지난 시즌에 좋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꽤나 까다로운 상대였고, 그 첫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제가 표시해 놓은 빌라 원정에서 2대0, 토트넘 원정에서 1대0, 맨시티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면서 어려운 일정을 잘 선방했습니다. 빌라 원정은 지난 시즌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빌라에게 제대로 대갚아준 골이 됐고요. 토트넘 원정에서는 라이스와 외대고를 없이 얻어낸 성과라 더더욱 값졌습니다. 맨시티 원정도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엔 패배하지 않고 승점 1점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신입생들의 적응이 좋았다는 건데요, 제가 말하는 신입생은 2명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신입생 칼라피오리, 두 번째는 중고 신입 팀버입니다. 일단 칼라피오리는 아스날 수비의 마지막 퍼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갈량이스, 살리바, 베나이트 이렇게 포백 중에 3자리가 거의 주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왼쪽 풀백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인첸코라는 선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선수였죠. 공격이나 빌드업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본업인 수비 상황에서 높은 레벨의 선수와 맞닥뜨렸을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부상도 없는 편이 아니고요. 그럴 때 칼라피오리의 영입이 되게 든든하게 작용했죠. 일단 아스날이 세트피스에서 높이를 활용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풀백까지 키 큰 선수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또 전 소속팀 볼로냐에서 앞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서 빌드업하는 역할에서도 잘 적응을 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수비 시에 좀 적극적인 모습 때문에 한 번에 벗겨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보완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육각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위리엔 팀버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팀버는 지난 시즌에 왔던 선수예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 거의 시즌 아웃을 당하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에 제대로 영입한 느낌이 들죠. 팀버 플레이의 장점이라면 상대팀을 좀 열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요. 엄청난 피지컬을 소유하고 있진 않지만 낮은 중심과 다부진 피지컬로 공도 꽤나 잘 지켜내고 데인마크도 좋고 앞쪽에서 빌드업하는 플레이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기복이 없는 것 역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팀에 이런 선수가 있다면 매우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입들의 적응이 저는 아스날에게 매우 큰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아스날의 세트피스입니다. 니콜라스 조버라는 좋은 세트피스 코치 아래서 아스날의 키 크고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은 득점들을 만들어냈죠. 특히 이 세트피스에서 1등 공신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코너킥이 올라올 때의 반응 속도, 그리고 정확하게 타점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과 마무리 헤더까지 세트피스에서 뭐 하나 깔 부분이 없는 아스날의 핵심 선수입니다. 또 아스날이 세트피스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경기들이 되게 많았죠. 파리 생제르맹전에서도 그랬고 맨시티전에서도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스날의 지공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무기가 되고 있는 세트피스입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에게 아쉬웠던 점, 그리고 앞으로 걱정되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아스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높은 순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리그에서 1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초반에 일정이 어려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나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브라이튼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 나름 또 홈경기였고 잡아볼 만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경기를 잡지 못했던 것 빼고는 이번 시즌도 역시 순탄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텐데요, 사실 아르테타 감독은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너무 좋고요. 뭐 제가 아르테타의 속내까진 모르겠지만 완전히 미친 듯이 축구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팀을 발전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실제로 결과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르테타 초기와는 다르게 좋은 선수들을 차곡차곡 누적시켜 나가면서 지금은 실리적으로 플레이하는 것까지
깨달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승 트로피를 하나라도 들어봐야 그때부터 혈이 뚫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스날에서 좋았던 3명의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라야입니다. 라야는 비단 아스날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초반 단연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좋은 수비 능력, 좋은 발밑 능력, 공중볼 캐치 능력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스날의 승점을 벌어줬던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두 번째는 하베르츠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초반에는 하베르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것 때문에 데려왔는지 모르겠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베르츠가 앞쪽에서 버텨주고 몸싸움하는 능력들이 되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스날의 키 작은 앞쪽 공격진에 비해서 높은 신장을 가지고 공중볼 싸움도 해줄 수 있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골을 넣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기여해주는 하베르츠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팀 내 리그 득점 1위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부카요 사카입니다. 뭐 여러가지 고민을 했어요. 아스날에서 되게 좋았던 센터백 듀오들도 있고 새로 들어온 칼라피오리, 팀버 이런 선수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아스날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사카를 얘기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사카가 저는 진짜 진가를 발휘했던 게 외대고르 없이도 공격 포인트 생산이라든지 결정적인 플레이를 할 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뭐 파리 생제르맹전에서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장점인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앞쪽에서 전방 압박할 때 누누 멘데스 같은 선수들 쫙 묶어주면서 기여를 해줬던 모습들, 그리고 본업인 공격에서도 외대고르 베나이트의 지원 없이 혼자서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있어서 역시나 아스날에선 핵심 선수로 자리 잡고 있다, 중요한 선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날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스날은 사실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일정이 조금 더 수월해서 리그에서 승점을 막 쌓아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아스날은 이번 시즌엔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